네, 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핵심을 총괄하는 과방위원장이자 강원 첨단산업의 대전환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국회에서 만나뵙게 됐는데 이제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카메라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기현 의원입니다. 제가 22대 후반기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오랫동안 응원해 주신 덕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요. 이 역할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것과 동시에 우리 지역 원주 강원도도 함께 발전하고 강원도 원주가 대한민국 첨단산업 기술의 핵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위원장님 되시고 근데 사실 이게 시적절하게 때마침 과방위원장님이 되셨어요. 근데 지역에서도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지역에서도 많이 이슈가 될 텐데 좀 현안의 좀 무게감이 매우 클 것 같아요. 좀 각오한 말씀만 해주시죠.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 어젠다가 과학기술, 네. 특히 AI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AI와 데이터 두 가지인데요. 정말 묘하게도 강원도 그 원주가 지금 추진해야 될 부분이 바로 AI 데이터, 네, 그렇죠. AI 대전환입니다. 이런 시기에 제가 과방위원장을 맡게 돼서 굉장히 시의적절하지 않는가 생각이 네. 들고요. 그게 바로 우리 원주시에 또 강원도가 이번에 갖게 된 정말 소중한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지역 얘기 조금 후반부에 하고 먼저 이제 우리나라에도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 AI 기본법 시행 이후에 규제 그리고 산업진흥 사이에서도 균형이 좀 많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규율 체계나 그 글로벌 기준과의 좀 조화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 이제 기업들 지원을 위한 입법 그 제도적 보완책 좀 있을까요? 그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큰 화제가 바로 AI 아니겠습니까? 네. 그 AI가 또 데이터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 AI와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개인의 어떤 사생활과 개인 정보 거기가 중첩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AI와 뭐 데이터 관련된 입법할 때는 그 사생활 보호나 개인 정보 보호가 큰 의제가 되는데 또 어떤 안전 문제도 같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간에 AI와 데이터가 앞서 나가지 않으면 현대 사회에서 경쟁에서 따라갈 수 없게 됐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도 그렇고 지금 국회도 그렇고 우선 AI 데이터를 진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국회에서 입법을 하거나 정책과 예산을 할 때 AI 데이터 산업이 다른 나라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할 때 이게 개인의 개인 정보나 개인의 사적인 권리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또 저희들이 강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접점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제가 과방위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그 점입니다. 우선 대한민국이 앞서가기 위해서는 이 산업을 진흥해 과학기술과 산업을 진흥해야 된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사적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 없도록 최대한 보장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저희 가장 큰 주안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뭐 기본적인 규제는 갖춰가되 산업진흥이 일단은 우선으로 좀 그렇습니다. 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AI 데이터 센터 구축 관련해서 좀 부처 간의 이견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조율 그리고 특별법 등 인프라 지원 후속 과제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예를 들면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을 엄청나게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력을 소비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의 전력을 관장하고 있는 전에는 산업통상자원부였죠. 요즘은 이제 기후에너지부가 관장하고 있는데 기후에너지부하고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잘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 AI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정보는 이것을 방송 매체 미디어를 통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게는 이제 뭐 방미통이라든지 이런
또 하나는 문체부에 관련된 문화부 여기와도 연결이 다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부처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부, 국토교통부 네. 다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당연히 이제 과기부가 이제 부총리 체제가 되면서 부총리께서 이 각 부처를 잘 통할하면서 그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거기에 저희 국회에서도 저희 과방위와 또 산업이 기후에너지위원회 전부 같이 하면서 잘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역할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피감 기관이 과방위가 제일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많이 굉장히 필요하실 것 많습니다. 네. 같습니다. 자, 이제 국가 R&D 예산에 사실 이제 정상화도 필요한 시점이고 전략적 투자도 좀 필요할 텐데 과방위 차원에서 좀 지원책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 과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술은 이제 과학에서 파생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대한민국이 우리가 지금 이 2000년대 후반 들면서 세계적인 강국이 된 것 중 하나가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에 무선 통신망을 그때 깔았던 것이 그렇죠. 바로 힘이 돼가지고 왔거든요. 네, 그리고 전에는 요즘은 학생들이 대학 갈 때 의대를 선호하지만 네, 저희가 80년 대학 갈 때만 해도 서울대 이공계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갔던 데가 물리학과였습니다. 아, 예, 맞아요. 그것이 바로 자산이 돼서 지금 세계적인 대한민국 반도체 강국이 된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렇게 과학에 있습니다. 과학은 기초과학부터 시작해서 응용까지 다 포괄하는 건데요. 정말 윤석열 정부에서 아쉬웠던 것은 이 R&D 예산을 대폭 감축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중요한 젊은 인재들이 해외로 나갔거든요. 네, 그래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한 10년, 20년 늦어지는 거예요. 제가 과방위에서 위원장을 하면서 앞으로 초점을 두는 것이 바로 이 과학 분야입니다. 기초과학부터 시작해서요. 네. 장기적인 과학 연구가 대한민국의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뭐 미디어 방송 정책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우리나라 미디어의 미래 청산진을 좀 그려볼 때 사실 저희 같은 지역 케이블 방송 같은 로컬 미디어, 지역 미디어가 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지역 미디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네, 왜냐하면 보편적 시청권 문제가 이제 거론되고 그러는데요. 네, 이제는 뭐 모든 매체가 다 보편적 시청권을 충족할 정도로 퍼져 있어요. 네, 어디든. 네, 그 와중에서 지역 매체라는 게 중요한 것은 전국을 다루는 그런 매체에서 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분야가 확실히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역 문화, 지역 유통, 지역 뭐 정보 그것을 하는 데가 바로 지역 매체인데 네, 이 현재 방송 매체 이 환경에서 지역 매체가 살아가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지역 매체는 공공적인 이런 것을 그 사업자한테 맡겨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역이 살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단의 그 뭐죠 이게 미사여간 네, 그게 발달 안 된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게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렇군요. 자, 사실 이제 규제도 좀 저희 케이블 방송 같은 경우 좀 낡은 규제가 좀 여전히 걸림돌인데 여기에 대한 좀 제도 개선 이런 것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예. 필요하죠. 지금 뭐 케이블도 그랬고 IPTV도 그랬고 네, 지금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이용자가 이용자가 주는 거는 수익이 주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광고 자체도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지역에 계시는 그 케이블이나 IPTV 이런 쪽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근데 이 케이블 TV를 규제하거나 그 관장하는 법이 한 10년, 20년 전 그대로거든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방발기금 같은 경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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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방송 수익의 몇 퍼센트가 아니고 네, 방송 양의 몇 퍼센트로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그렇죠. 옛날부터 수익이 줄어들었는데 네. 그대로 하면 그건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맞아요. 들면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것도 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고 또 지역 방송의 경우에 지역의 특수성, 지역의 어려움을 고려한 배려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제 좀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 텐데 AI 딥페이크 기반 허위 조작 이런 미디어 환경이 좀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뭐 정보가 막 걸러지지 않고 나오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미디어 규제 완화나 또 어떻게 보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현재 좀
현장에 좀 안착할 수 있는 구상 좀 있으실까요? 네, 정보통신망법이 이제 7월 7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네.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계신데요. 현재는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없도록 하는데 후속 조치를 하는데 우선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 허위 조작 정보, 가짜 뉴스 이런 거로 인한 피해가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져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문자 매체됐을 때는 지나가면 잊어버리거든요. 네. 디지털 매체에서는 이게 영구적으로 보존이 되는 거예요. 네. 반복되면서. 네. 그러니까 10년, 20년 전 거도 다시 드러나가지고 나오고 가짜 뉴스가. 네. 그러니까 가짜라고 판명됐는데도 불구하고 세월 지나면 그 진짜처럼 돌아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네. 그것이 퍼지는 양도 굉장히 넓게 퍼져서 예전에 비해서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이제 규제를 좀 하자는 취지로 가고 있는데요. 네. 요새는 이제 과학기술 발전되면서 딥페이크라든지 네. 그런 거에 따른 또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네, 맞아요.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거든요. 네. 근데 요게 저희들이 여기도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 표현의 자유하고 네. 그 균형점 찾아야 되는 바로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규제를 하게 되면 표현이 억제되면서 이런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창조성이 네. 둔화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창조성을 굉장히 살리면서도 이 허위 조작 정보에 따른 피해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허위 조작 정보의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그래서 명백하게 불법적인 거에 대해서는 또 아주 과감한 제재를 하는 것이 네.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책임을 좀 무겁게 하면은 뭐 이런 거 좀 어느 정도 걸러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너무 책임감 없이들 이제 발언을 하는 게 문제가 좀 되는데 그렇군요. 자, 이제 좀 지역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 그 강원자치도 같은 경우 AI, 반도체, 바이오, 미래 에너지 뭐 이런 먹거리 육성을 좀 많이 좀 속도감을 내고 있는데 국가 첨단 산업 핵심 거점 도약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어떤 예보관을 갖고 계실까요? 우선 우리 강원도가 정말 운이 좋았 것이 지금 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최적지가 네. 강원도입니다. 실제로 이게 수도권과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수도권에 많이 있습니다. 아직. 그리고 이것도 뭐 1, 2년 사이에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우리가 볼 때 엔드 유저라고 하는 네. 데이터의 엔드 유저라고 하는 그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강원도입니다. 가깝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맞아요. 교통편도 좋아졌고. 그리고 강원도는 네. 발전소가 여러 개가 있어서 전력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쵸. 강원도에 많은 게 뭐가 있죠? 땅이 많죠, 땅. 빈 땅이 많죠. 그래서 그 땅이 많아서 네.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첨단 산업, 첨단 기술이 들어오기에 가장 최적지가 강원도가 됐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강원도에 오셔가지고 잘 왔다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이제 강원도입니다. 네, 그렇죠. 네. 이 기회를 강원도가 최대한 이용해야 되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을 가장 큰 국가적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호남 반도체 이것도 그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것을 위해서 한 거거든요. 네. 가장 주목적이. 강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강원도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강원도가 이재명 정부의 이런 정책에 잘 부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사실 뭐 그동안 개발이 안 됐던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잘 됐던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이상한 공장들 들어오는 것보다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문제 안 되니까요. 예. 자, 그 이제 지자체의 이 AI 데이터 센터 유치 이런 공약들도 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러기 위해서 지자체 그리고 국회, 정부 간의 이런 좀 협력들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과방위 원장으로서의 좀 가교 역할이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좀 해나가실지. 기업들도 가고 싶은 장소가 각자 나름대로 다릅니다. 네, 그렇죠. 선언되어 있고요. 또 그 강원도 같은 지방 정부는 나름대로 또 하고 싶은 데가 또 따로 있을 수도 있고, 네, 정부는 정부대로 또 하고 그쵸. 싶은 데가 있어요. 예, 예.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데가 바로 국회고, 제가 과방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역할을 조정하는 역할을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지금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원주 얘기를 좀 더 해볼 것 같은데, 자, 강원권의 AX 대전환 사업 그리고 제2첨단 의료 복합단지 요거 지정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후속적인 예산이나 그리고 좀 입법 지원 계획도 좀 있으실까요? 네, 그럼요. 그 원주가 오랫동안 이제 의료기기 산업을 발전시켜 오면서 전국적으로 그래도 가장 의료기기 산업이 그 중심지는 원주다 이런 생각을 이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또 AI가 가장 많이 활용될 것이 의료 AI입니다. 그렇죠. 결국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요. 사람 활동하는데 이용되는 AI가 인공지능이 가장 핵심적인 인공지능 기술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이 잘 결합될 수 있는 것이 원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데이터 중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가 있는 것이 의료 데이터인데 네, 그렇죠. 의료 데이터 역시 원주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 AI와 데이터를 함께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의료 관련 함께 갖고 있는 원주가 이제 대한민국의 가장 최적지가 될 수밖에 없고 원주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또 대학들 같이 결합을 해서 바로 AX 대전환을 이루는 것이 네. 원주의 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에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뭐 의료 정보 같은 경우는 원주가 대한민국에서 독보적이죠. 그렇습니다. 병원이 있어서 네. 그리고 원주 또 건강공단과, 예. 실증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저 원주 네, 그렇죠. 의과대학이 네, 네, 뭐 상급 병원으로서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진료권도 굉장히 넓어서 원주는 정말 최적의 요건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난 그 예결위 활동하셨을 네, 때 그때 AI 특화 시범 도시 그리고 교통망 확충 등 원주 그리고 강원 지역의 좀 성장을 위한 것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좀 체감할 수 있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좀 남은 임기 동안 네. 집중할 국정 그리고 지역 과제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지난 작년 예산할 때 제가 핵심적으로 그 정말 힘을 기울였던 것은 이제 AX 대전환 사업이고요. 네, 그것은 원주를 그 의료와 데이터를 결합한 산업의 최적지를 만들자는 것이 하나 있었고 지금 원주에 계속적으로 해왔던 의료기기 산업을 다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네, 그런 것을 같이 해야 되겠다는 사업이 돼서 AX 대전환 사업에 제가 힘을 많이 기울였고 다행히 이제 선정이 돼서 약 한 1조 가량 정도는 예산이 예, 소요될 것 같고요. 네. 원주에는 한 7, 8천억 정도, 6, 7천억 정도는 아마 원주에 투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강원도 다른 부분도 같이 돼야 될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저희들이 한 2천억 정도 규모가 되는 시범 도시라는 것을 이제 선정이 됐는데요. 네, 그렇죠. 전국에 두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원주와 천안인데요. 원주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혁신 도시를 이제 그 구역으로 해가지고 네. 그 안에서 의료 안전 또 뭐 여러 가지 교통 예, 그런 것이 AI를 기반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최적의 생활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사업을 할 겁니다. 여기에는 예, SK라든지 KT라든지 대기업도 같이 들어와서 앵커 기업도 같이 활동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원주를 정말 국민들 모두가 의료 도시는 원주다, 건강도시는 네, 원주다 그렇죠.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끝으로 이제 가방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원주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강원도민 그리고 원주 시민들께 당부의 말씀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원주 시민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지금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를 안고 있는 과방위원장 역할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제가 이 역할을 하면서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우리 시민들 여러분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 국회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많이 뛰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네. 예, 저희도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뛰는 건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헬로 이슈 토크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